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3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33번째네요. 자, 부정 표현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부정 표현이 현대국어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치게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부정 표현이 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부정 표현까지 공부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이 현대 문법은 거의 다 선생님이 다뤄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정 표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이가 느껴지나요? 자, 두 문장을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요. 이 두 문장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장의 내용, 의미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이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숙사에 갔다. 이것은 부정하고 있지 않죠. 한나라고 하는 주체가 기숙사에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긍정하는 문장, 긍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진이가 핫도그를 먹었다. 이 문장도 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긍정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들을 부정문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자, 보겠습니다. 기숙사 문이 잠겨서 한나가 기숙사에 갔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때는 한나가 기숙사에 갔다라고 하는 문장을 부정해줘야 돼요. 못 가야 되죠. 그렇죠? 방금 말했네요. 기숙사에 못 갔다가 돼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점심을 먹어서 유진이가 핫도그를 먹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점심을 먹어서 유진이가 핫도그를 못 먹었다 혹은 안 먹었다 정도가 되어야 말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못이라고 하는 말과 아니라고 하는 붉은 단어 보세요. 못과 안이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이 문장을 우리는 긍정문과 반대로 해서 부정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의 차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못 간 것과 안 간 것, 못 먹은 것과 안 먹은 것. 자, 차이가 느껴집니까? 그 차이 여러분 한번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 부정이라고 하는 것과 의지 부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능력 부정부터 볼게요. 능력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은 부정되었다 이런 말이랑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의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의지를 갖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능력 부정은 주어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요. 의지 부정은 주어가 능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아까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한나가 기숙사에 못 간 것은 기숙사가 문이 잠겼다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원인에 의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못 간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능력 부정을 사용해야겠죠. 기숙사가 문이 열려있지만 한나가 기숙사에 가지 않았다면은 안 간 거겠죠. 그럴 때는 능력 부정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자, 유진이가 핫도그를 안 먹었다라고 하는 문장에서는 선생님이 안을 썼는데 이 말은 유진이가 점심을 먹긴 먹었지만 밥을 더 다른 간식을 먹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점심을 먹었으니까 안 먹어야겠다 라는 본인의 의지로 먹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부정을 우리는 의지 부정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이 빨간 글씨 있죠? 이걸 우리는 부정부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부사 공부할 때 선생님이 부정부사 언급했었습니다. 부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상부사, 그쵸? 그리고 지시부사, 부정부사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분부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기억해야 됩니다. 복습 철저히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능력 부정과 의지 부정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꼭 부정할 때 꼭 주어의 능력과 의지로만 나누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부정들도 있어요. 그런 부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능력 부정을 못자 써서 못 부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의지 부정을 안 부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고, NG입니다. 자, 단순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단순한 어떤 객관적 사실을 부정해주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비가 안 왔다. 자, 인문학 기획 날에 비가 안 왔다. 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의지 부정. 비가 본인의 의지로 안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한 사실,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이 안도요, 단순 부정이라고 해서 부정문에 포함시킵니다. 자, 여기까지 능력 부정과 의지 부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부정 표현은 그럼 부정부사에 의해서만 되느냐? 아닙니다. 부정부사에 의해서 실현되는 부정은 우리가 짧은 부정이라고 부르고요. 병수가 점심을 안 먹었다처럼, 그죠? 병수가 점심을 못 먹었다처럼 이 부정부사, 빨간 글씨가 부정부사죠? 그런 부정을 우리가 짧은 부정이라고 하는 반면에 긴 부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긴 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똑같은 문장인데요, 병수가 점심을 먹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바로 위의 문장과 아랫 문장은 의미가 완전 같아요. 병수가 점심을 먹지 않았다랑 병수가 점심을 안 먹었다랑 같은 문장이죠, 사실상. 그렇죠? 의미는 같은데 차이를 보자면, 마찬가지로 못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를 보자면 긴 부정 같은 경우는 붉은 글씨가 길죠? 그죠? 짧은 부정은 짧고요. 그렇게 기억하면 더 좋습니다. 긴 부정 같은 경우는 부정부사가 아닌 보조영어인 아니하다와 못하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부정부사가 아닌 보조용어를 사용한다는 점, 그거 여러분이 명심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선생님과 공부한 부정 표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능력 부정과 의지 부정 혹은 단순 부정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각각의 부정문은요, 짧은 부정과 긴 부정 모두 각각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 표현 마무리가 되는가 싶은데요, 부정 표현에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부정 표현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자, 예를 보겠습니다. 명령문. 야, 건영아, PC방에 안 가라? 자, 안은 아까 말했지만 부정부사를 사용한 짧은 부정이고요. 안은 의지 부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이 안 되죠? 그럼 긴 부정을 해볼까? 건영아, PC방에 가지 않아라? 이것도 명령, 어색합니다. 이런 말 여러분 쓰지 않죠? 그렇죠? 자, 쓰지 않습니다. 청유문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자, 나는 힘들어. 준씨가 못 가자. 자, 힘들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능력 부정이죠. 못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준씨가 못 가자, 이상하죠. 긴 부정으로 만들어도요, 준씨가 가지 못하자,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자, 즉 청유문과 명령문에서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방식에 의해서는 부정 표현을 실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명령 청유에도 부정문은 사용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바로 이런 방식이죠. 건영아, PC방에 가지 마라. 그리고 나는 힘들어. 준씨가 가지 말자 하면 자연스럽죠. 자,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뭐뭐지 말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말다로 명령 청유문의 부정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하다, 못하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다를 특수한 부정 표현의 하나의 요소로, 그리고 그 말다가 어떤 부정 표현이 사용되느냐, 명령문과 청유문에 사용된다까지 알아두면 사실상 부정 표현의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 다 습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부정 표현의 종류까지 다 알아봤고요. 문법 표현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죠. 자, 문법 표현 여러분 별거 아니었습니다. 자, 시간 표현, 종결 표현, 높임 표현, 부정 표현, 피사동 표현까지 우리가 총 한 6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문법 표현들을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시간 표현은 과거, 현재,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었고요. 사건시와 바라시, 그래서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라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앞에 있으면 과거, 같으면 현재, 바라시보다 사건시가 뒤에 있으면 미래 시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표현은 시제는 보통 선어말 어미,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시간 부사에 의해서 실현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표현에 여러분 시제 말고 또 뭐 있었어요?
동작상도 있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동작상이 뭔지는 시간 관계상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종결 표현, 우리 문장의 종결 표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종결 표현은 여러분 요구사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죠? 없으면 평서문과 감탄문으로 나눴죠. 요구사항이 있대 그것이 답변이라면 의문문, 그쵸? 행동이라면 청자의 행동만 요구할 때는 명령문, 그쵸? 함께 화자와 청자와 함께 행동하자, 이것은 청유문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 해당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 대화 상황 속에서 사용하는 문장들을 떠올려 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략하겠습니다. 높임 표현도 여러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까지 잘 알아야 되고요. 이 높임 표현은요, 특히나 중세국어 문법과 많이 연관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여러분 다 알죠? 피사동 표현은 여러분 복습을 따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부정 표현 오늘 공부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법 표현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선생님이 깜빡하고요. 이번에는 문제를 실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이 각자 풀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문법 부정표현까지 마무리했는데요.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질문지에다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면 직접 선생님이 답변을 친절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